안녕하세요. 제팡쌤의 거꾸로 수업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시집온 새색시 큰 상을 봤다라는 설명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문은 총 3개의 소단원으로, 소제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집한다고 고생했다. 두 번째는 좌불안석하며 신고식 치르는 신부. 세 번째는 달라진 큰 상의 의미. 이렇게 3개의 소제목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집 온다고 고생했다. 2절. 일단 앞에 나오는 이 내용들은 지금 그림을 아래 보면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고 빠르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병풍을 기준으로 해서, 병풍이 있죠. 병풍을 기준으로 해서 바깥쪽에 있는 이 여인들과 안쪽에 있는 여인들을 구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왼쪽에 있는 병풍의 왼쪽에 있는 댕기머리를 한 여인들이 있고요. 구경을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흰 두건을 쓰고 사내아이를 업고 있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줌마겠죠?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녀를 해야 되는데 비녀 살 돈이 없나 봐요. 그죠? 비녀를 살 돈이 없는 이 여인들, 구경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어려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중앙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좀 특이한 점. 중앙에 이 여인들은 지금 상을 들고 가고 있죠. 아직 상을 받지 않는 여인이 있었나 봅니다. 바로 이 여인이겠죠. 이 여인의 앞으로 상을 가져갈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제일 화려한 옷을 입고 있고 또 상이 정말 큰 상입니다. 제목처럼. 큰 상을 받은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상에는 다른 상과는 다르게 예쁜 꽃 화병이 물려져 있죠.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이 상의 주인이 이 연회, 이 연회가 파티거든요. 말 그대로. 이 파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모임의 주인공. 그리고 우리 책에 나오는 말로는 주빈이라고 합니다. 주빈.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좀 나와 있네요. 그죠? 어떤 설명이냐라고 봤더니 이 그림은 기산이라는 호를 가진 김중근이 그린 그림입니다. 기산의 풍속도첩, 그 안에 들어있는 신부연석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신부연석이란 말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신부가 있는데 신랑 신부. 그럼 아까 그 그림이 결론인즉슨 그러니까 결혼을 한 신부를 뭐 한 거다? 연회, 그죠? 파티, 자리, 석이죠. 좌석할 때 그 석자리입니다. 연회자리라는 거죠. 신부를 위한 연회자리라고 미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빈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주인이겠죠. 그 파티의 주인이 초래라는 것은 처음 예식을 치른다라는 뜻이겠죠. 초래를 치르고 신행을 온 신부이다. 그럼 아까 그 여자가 신랑 신부 중에 신부이겠구나. 그래서 큰 상을 받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 이제 조선시대에는 혼례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라고 봤더니 조선시대의 혼례는 일단 신부의 집에서 옆으로 빼고요. 네.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그를 초례라고 하죠. 초례를 치르고 사흘 후에 신랑 집으로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신랑의 집에 가서가 문제겠죠. 이 신랑의 집에 가자마자 뭘 하냐 그랬더니 형구고래라는 걸 한다고 합니다. 형구고래. 형구고래라는 것은 뭐냐면 신랑의 부모와 친척들에게 인사를 올리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서 신부 집에서 장만해온 음식들을 간단하게 차려놓는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패백이라고 합니다. 형구고래는 시부모라고 하면 남편의 어머니겠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시조부모, 남편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다음에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고모까지 다 인사를 하고 절을 올리고 그 차려진 패백을 가지고 연회를 베푸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이제 패백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패백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음식이나 그런 물건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패백이 원래는 중국에서 유래가 돼서 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유래는 딸을 시집 보내주어서 고맙다는 뜻으로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제공하는 선물입니다. 이게 중국의 풍습인 거죠. 근데 뭐 예를 들면 신랑의 집에서 신부의 집으로 보내는 음식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오면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변질이 됩니다. 어떻게? 조선은 신부가 누구 집으로 올 때, 신랑 집으로 올 때 음식을 싸가지고 오는 그것이 패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변화가 됐겠죠. 그래서 그 큰 상을 어디다 내놓냐? 자기네 집에서,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네 집에서 갖고 와서 형구고래가 끝나고 아까 그 큰 상을 받는 거예요. 웃기죠? 자기가 차려온 음식을 가지고 자기가 받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였냐 봤더니 김중근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에 신부연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에서 보여지는 조선시대 그 결혼, 예식 문화라는 것과 패백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좌불안석하며 신고식을 치른 신부의 모습을 나타낸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를 미리 쳐놨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이게 뭐냐면 배자라는 겁니다. 배자. 이 배자를 입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시집을 갔거나 또는 갈 사람, 또는 여인이란 얘기죠. 또래란 뜻이죠. 신부하고 좀 비슷한 저고리도 있고 그 또래인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을 향한 눈빛을 보세요. 이 두 사람의 눈. 상당히 날카롭죠. 이 두 사람이 쳐다보는 건 누굴까요? 당연히 신부겠죠. 근데 그런 자리에 있는 신부가 상당히 어떨까요? 불편하겠죠. 그래서 좌불안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좌불안석이라는 게 뭐냐면 그 자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불편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시누이라고 형수, 그러니까 신랑의 형수나 또는 신부의 동서들이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당연히 이 세 식구의 풍습, 품성을 입시 면접 보는 자세로 상당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죠. 신부는 당연히 형구 고래를 하고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절을 온 식구들한테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온 신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상 앞에 있어도 불편하다라는 거겠죠. 좀 더 밑으로 내려서 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누이뿐만 아니라 바로 건너편에 누가 있습니까? 좀 할머니처럼 생긴 이분이 있죠. 시어머니겠죠, 시어머니. 이 시어머니가 반대편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어요. 당연히 나는 어떨까요? 좌불안석이겠죠, 좌불안석. 이 연회의 주인이지만 신부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입니다. 형구고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 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형구고래가 뭐냐? 원래 형구고래는 중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중국은 예식 문화가 우리랑 달라서 신랑의 집에서 혼인을 하고 혼인을 하고 신부의 집으로 신행을 갑니다. 신행이라는 게 뭐냐면 신혼여행이겠죠. 그래서 신부가 먼저 시부모님들한테 인사를 하고 나서 신랑의 외숙부와 고모에게 인사를 한 후에 신부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죠. 남의 집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오니까.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는요, 반대입니다. 조선시대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으로 신행을 와요. 여기서 혼인하고 이쪽으로 신행을 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편하게 혼례를 올리고 신랑 집에 불편하게 간다는 얘기죠. 일가 친척들에게 다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상당히 불편하죠. 이 앞에 부분은 보시면 중국의 풍습이고요. 우리 조선의 풍습은 우리는 이란 표현이 있죠. 신랑 집으로 해서 그러니까 신부 집에서 혼인하고 신랑 집으로 갔기 때문에 시부모뿐만 아니라 친척들에게 전부 다 인사를 올리는 형구고래라는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문제는 이 식구가 많으면은 형구고래를 하는 신부가 상당히 체력이 딸린다는 얘기죠.
그런 매번 인사를 하고 나서 신고식을 치르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큰 상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겠죠. 이해하셨나요? 다음으로 또 넘어가자면, 그렇다면 앞에 부분 좀 내용 정리 한번 해볼게요. 정리를 하자면 어, 자불안석하며 신고식 치르는 신부의 내용에 대해서 형구고래의 풍습에 의해서 신부가 상당히 고달프다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부의 집에서 혼인을 하고 왔기 때문에 신랑 집에 음식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나서 신부는 온 식구 친척들에게 전부 다 인사를 해요. 되게 힘들겠죠. 되게 빡세겠죠. 말 그대로 인사를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신부가 그 자리에 아까 그 그림 있죠. 그 그림의 자리에 앉아서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게 그것도 본인이 갖고 온 패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자불 안석에 큰 상을 받았는데 큰 상이겠느냐라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달라진 큰 상의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17세기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17세기에는 신부들이 상당히 혼인하고 나서 곧바로 시가로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하고 나서 신부의 집에서 조금 머물다가 갔기 때문에 훨씬 더 오래 머물다가 갔기 때문에 상당히 편했겠죠. 어느 정도였냐면 아이가 낳을 때까지도 신부의 집에 머물다가 말 그대로 신랑이 뭘 했다? 처가에서 얹혀서 사는 것. 처가살이를 좀 했으니까 눈치를 많이 봤겠죠. 그래서 그 신부, 그러니까 결혼을 했어도 친정 부모로부터 유산도 받았고요. 그쵸?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그 시집간 여자가 어느 정도의 지위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가부장적인 시대인 19세기로 돌아가면 조선의 신랑들은 더 이상 장가를 가지 않았고 우리가 장가 간다라는 표현 알죠? 장가 가지 않고 시집을 가죠 이제 여자가. 그래서 시집의 귀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출가 외인이란 뜻이죠. 한번 나가면 더 이상 우리 집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부계 혈통 중심 가부장제. 부계라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 집의 짱이야. 아버지가 우리 집의 짱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만큼 지위가 많이 약화된다는 얘기겠죠. 고려시대에도 상당히 여자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조선 중기까지도. 근데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봉건제라고 해서 그죠? 봉건주의 사회가 가면서 아버지가 상당히 권력을 잡게 되겠죠. 더군다나 일제강점기 시대는 기독교의 영향으로서 예식장에서 서양식 혼례를 치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서양식 혼례를 하고 나서 조선식 혼례를 또 거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허례허식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신부의 지위는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덜 힘들었어요. 근데 일제강점기가 지나가고 19세기로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니까 신랑이 상당히 뭐하는 힘이 훨씬 더 실리다 보니까 피로연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결혼식을 치르고 나서 말 그대로 이런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까는 그러니까 형구고래로서 했었는데 그 형구고래가 집에 있지 않고 바깥으로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에게 줄 선물까지도 마련해 가서 왜 형구고래를 하지 않으니까 인사를 하러 갈 때 선물을 다 사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뭘 받았어? 신부가 큰 상을 받았던 조선시대 풍성은 이제 근대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조선시대의 큰 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신랑 집에서 신부 집으로 시집을 왔으니까 앞으로 시집살이 하는 거가 네가 불쌍해. 그러니까 고생하겠지만 열심히 해줘라는 위로의 차원이었다면 현대의 큰 상은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마련해가는 선물, 그냥 선물이겠죠. 왜냐? 형구고래를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 선물을 큰 상으로 바꾸자면 이바지가 된 거죠. 바뀐 거죠, 이제 주객이. 큰 상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현대에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선물을 가져가는 입장이 돼버린 거죠. 그만큼 신부의 지위가 많이 낮아졌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이제 상당히 여성의 지위가 19세기하고 20세기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점을 예를 들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선생님은 수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서 또 좋은 발표 수업, 좋은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